안녕하세요. 8월 5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금요일 미국장 흐름을 좀 보시면 나스닥이 2.4%, S&P 500이 1.8%, 다우지수가 1.5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. 독일이 2.3%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금요일은 제조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.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면서 일단 실업률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 이런 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종목들을 좀 봤었을 때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 하락 마감했고요. 아마존이 8% 넘는 하락, 그리고 테슬라가 4%, 그리고 엔비디아가 1.7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금융주도 역시나 좀 많이 빠졌고요. 일라일리도 좀 빠졌는데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. 또 지금 소비재 관련주 쪽, 이런 쪽도 그나마 좀 반등해주는 모습. 일단 뉴스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나마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소비재 쪽은 버텨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시장이 열립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사우디는 2.4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이스라엘 2.5% 하락을 했습니다.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크게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, 러시아 전쟁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우리나라가 좀 외부 변수에 취약한 부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떨어지는 모습. 그래서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좀 높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이렇게 제조업 경기라든지 실업률이 올라간다면은 긴급 FOMC 요걸 통해서라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기대감 나오면 또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. 일단 금리 인하는 9월달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자재는 대부분 다 안 좋아서 배제하고요. 뉴스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, 토요일날 나왔었던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안 좋은 내용들이죠. 워렌 버핏이 경기 침체를 알고 있었나, 현금 보유 377조 예정하던 애플마저 절반 팔았다라고 기사 내용이 있었고, 인텔이 26% 폭락을 했습니다. 50년 만에 최대폭이고요. 아마존도 9% 급락, 5개월 만에 최저치. 그리고 미국은 고용 충격에 급락했다. 나스닥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서머리만 모아서 해봤고요.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근데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드 돌려막는 거는 일상이다. 우리랑 똑같다. 미국 얘기입니다.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2010년 경기 침체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일단 빚을 못 갚으면은 당연히 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월세, 이런 집에 대한 렌트비 뿐만 아니라 또 집을 산 사람들도 집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단기적인 하락의 흐름은 아니에요. 조금 길게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는 점, 그런 건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, 지금 실업률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, 그리고 제조업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.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하겠죠. 금리 인하 되면은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 가질 수 있는데 그 효과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여유를 좀 두고 길게 시장을 보시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기 트레이딩은 좀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장중에 대응 안 되시거나 비중 높게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, 빠르게 복구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더
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좀 기다려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적인 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,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을 좀, 보시면은, 예전에 이거 코스닥 차트인데, 코스닥이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, 대략적으로 이제 11%에서 12% 정도 밀렸거든요. 고점 대비 저점 조정받고 올라가는 구간. 여기선 이제 11% 정도, 12% 가까이 나왔고, 요 조정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1% 정도 나왔거든요. 11%, 대략 계산했습니다. 수치 넣으면 좀 시간 걸리니까. 그래서 지금 요 조정을 11% 정도를 좀 잡았을 때, 계산을 해보면은,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,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면 12% 정도 잡았을 때, 11% 잡아야겠네요. 11% 잡았을 때, 거의 770, 12%까지 가능하면은, 760포인트, 요 정도까지도,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,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여기서 이제 이 지지선 자리 깨지면은 다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770에서 760포인트 구간입니다 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되돌려서 제자리를 갖다 놓느냐, 그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. 여기서는 반등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,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더 치려면 우리가 2022년 하락장을 보셔야 돼요. 요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이게 제대로 된 하락장이고, 요런 하락이 좀 몇 번 있었어요.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런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런 큰 조정이.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조정까지 예상을 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20% 정도 지수가 좀 밀려요. 20% 정도.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, 여기서 대략적으로 20.38% 나왔죠? 거의 20% 정도 밀렸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거의 21% 정도 나왔죠? 이건 이제 대략 계산한 겁니다.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20% 조정, 20% 조정이에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23년도에 크게 조정 나왔을 때도 역시나 20% 조정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하락을 해도 20% 정도 나오면은 이제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. 여러 번 큰 하락장에서도 20% 조정이면은 대부분 반등 나왔는데,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장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고점을 870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860포인트 요 자리로 잡을 것인가, 요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여기를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하락장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20% 조정까지 예상을 한다면 거의 700포인트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거든요. 보시면 19.42 나왔죠. 거의 700포인트 나왔습니다. 여기서 반등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760포인트 770, 760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서 지수가 좀 올라간다면,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을 때 코스닥이 700이 나와요. 거의 이제 이 하락장이 크게 간다라고 했었을 때, 지금 경기 침체에다가 제조업 둔화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좀 반등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염두를 해 두고 보셔야 돼요.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770에서 760포인트 구간인데, 요런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현금 들어가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 놓고, 요런 구간 한 800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800에서 820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. 요 구간에서 다시 밀렸을 때 이제 정리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깨는지 보는 겁니다. 요 구간 다시 왔었을 때는 좀 관망해야 돼요. 여기서 지지하고도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. 시장 상황을. 일단 대선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깨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 700 부근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
여기서는 돈을 아무도 못 벌어요. 이런 하락장에서는 단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돈을 벌기가 좀 어렵고, 이런 저점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.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구간은 요런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뭐 8만원 9만원에 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싸졌을 때 사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좀 많이 벌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구간에서도 수익을 잘 내시겠지만, 내가 좀 장중에 대응이 안 되고 좀 시장을 길게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요런 구간에서 한번 반등 시에 현금화를 해 두셨다가 그 이후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매일 영상 올려드리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뉴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,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딱히 없습니다.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, 금요일날 나왔었던 게, 1112 마운자로가,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 문턱 넘었다.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로 판매될지는, 물량이 없는데, 힘들 것 같고요. 그나마 이제 신신제약이 단기 과열 들어갔다가 그나마 이제 마지막 날에서 이제 거래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리는 구간, 단기 과열 풀렸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지 그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간으로는 0.8% 정도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시가 지지해서 올라오는지, 분봉상으로는 대략적으로 좀 지지할 수 있는 구간 좀 체크해 보면은 한 6,700원? 6,700원에서 6,500원?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. 요런 자리 지지해서 올라오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거 이제,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긴 한데,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날 시장 대비해서 많이는 안 밀렸어요.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역시나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선주도 흐름은 괜찮습니다. 금요일에 좀 4% 빠지긴 했는데, 아직 추세상으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. 실적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잘 버텨주고 있는데, 좀 더 밀리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고,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을 좀 길게 보는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, 이제 싸게 내려오는 종목들을,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관심을 좀 어디로 쏟을 것인가,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유리기판이 될지, 아니면 CXL이 될지, 아니면 HBM3로 갈지, 그런 걸 또 기다려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.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올 텐데,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해릭스 관련해서 뉴스, 미국 대선 지지율 역전했다. 해릭스가 45%, 트럼프가 43%다라고 했는데, 요거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고 조사 지역에 따라서 도 많이 다릅니다. 근데 기사 내용이 원체 좀 트럼프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죠.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해리스 관련주 쪽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. 화일약품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, 그래도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고요. 오성첨단 소재가 제일 좋아요. 흐름상으로는 계속 좀 유지가 될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대약품 일단 요것도 시세는 살아 있는데 원체 좀 변동성이 셉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런 거는 이제 선수 영역이라고 하죠.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만 보시는 테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외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, 제가 금요일날 아침 영상에서도 그냥 수젠텍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, 이렇게 저도 크게 갈지 몰랐습니다. 일단 갭 뜨고 나서 그냥 바로 슈팅이 좀 났는데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, 시간 외로는 상한가 들어갔고요. 코로나가 생각보다 그렇게, 지금 감염자 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, 이런 공포심이 좀 작용될 때 이런
안티 테마, 해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,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인데 대장주 수젠텍이고 아마 요거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라든지 단일가 거래에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외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휴마시스 그리고 랩시노믹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던 랩지노믹스를 일단은 보고는 있었는데 수진텍이 원래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슈는 진단키트로 간다기보다도 예전에 이제 한번 슈팅 나왔었던 게 여성 호르몬 관리 솔루션, 뭐 미국 진출한다,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진단키트로 붙여서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오히려 또 다시 대장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HLB, 항서제약이 10월달 안에 FDA 보고서 제출한다라고 했는데, 금요일날 좀 시세를 주나 싶었는데 좀 밀렸어요.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와주고 있어서, 어떤 눌림식 매수 관점도 괜찮습니다. 이건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, 일단 눌림식 매수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부산에서 8월달에 전세계 지질석학 뭐 열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일만 석유 토론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8월 달에도 역시나 지역 요거 석유 시추 지역 일단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슈는 좀 살아있는데 이 테마주다 보니까 원체 이 변동성이 좀 세요. 금요일날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. 많이 밀리기도 했고. 그래서 요거는 좀 이슈는 살아있는데 종목들 상태가 좀 금요일날 많이 밀렸어요. 그래서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그나마 좀 3%대 이거 이제 선방을 했고요. 포스코인터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도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좀 다시 꺾여서 내려왔거든요. 중소형주는 일단 동양철관 그리고 화성밸브가 있는데 10% 정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존에 이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뭐 9,900원 뭐 요 구간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슈는 좀 살아있는데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 한번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쪽 우크라이나가 아니죠. 헤즈볼라 요 지역 전쟁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빠졌습니다. 아까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로 유가가 상승하기보다도 더 큰 제조업 경기 악화가 유가를 좀 하락시켜서 이게 좀 갈지는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좀 갈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유가가 좀 받쳐주면 좀 더 갈 수 있는데 유가가 좀 받쳐주지 못했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나온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역시나 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해운주도 역시나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근데 이건 이제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 이제 한국석유가 13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흥국석유 저는 조정을 좀 받을 줄 알고 그냥 관망만 했는데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등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까지 다 상승이 좀 나왔고 해운주는 다 밀렸는데 흥하해운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응봉이지만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저는 일단 아침은 좀 볼 것 같아요. 아침에 예상치 결과 좀 보고 봐야 될지. 일단 거래대금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볼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려워요. 지금 시장이 좀 몇몇 테마들이 이제 지수 하락에 강세를 좀 보이긴 하지만 원체 뭐 시장에서는 좀 올렸다 싶으면 바로 차익 실현 나오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버리고 뭐 2, 3% 평소에 뭐 3% 4% 먹었으면은 2% 3% 먹고 빠져야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차라리 좀 기회를 노렸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고물가의 외식 포기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 탑3가 돼지고기, 맥주, 한우다.
뭐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, 맥주 이런 관련주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. 지금 대형마트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많이 해 먹었잖아요. 코로나 이후에 배달도 많이 해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외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을 사 먹더라도 날씨가 더워서 먹는다 하더라도 웬만한 맛집 가면은 15,000원, 16,000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세 식구 가서 먹으면은 뭐 만두 하나 추가해서 먹으면 그냥 5, 6만원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장 보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도 일단 소비 심리가 줄었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먹는 그런 외식 문화보다는 집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. 아까 이제 소비재 관련주 쪽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내수 관련주 쪽, 마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불황에 따른 뭐 매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련주 쪽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마트, 롯데쇼핑 요거는 이제 마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어소프트는 마켓컬리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긴 한데 요것도 일단은 뭐 먹는 거니까 그리고 GS 리테일, BJF 리테일은 편의점이에요. 그러니까 불황일 때 이런 편의점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때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. 뭐 이런 예전에 코로나 때도 좀 비싼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주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마트 저점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원체 많이 빠졌죠? 이마트에 이거 뭐 언제 살아나요? 이렇게 뭐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올해 한번 좀 반짝해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신저가 나왔죠.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0만원 했던 게 지금 6만원이니까 지금 뭐 5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. 그래서 크게 좀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 갖고 뭐 엄청 크게 올라가는 걸 좀 바라시기보다는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률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롯데쇼핑도 좀 많이 밀렸죠. 그리고 지어소프트 그리고 GS 리테일도 금요일날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불황일 때 편의점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. 예전에 뭐 포켓몬스터 이런 거 판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근데 원체 변동성이 원래 좀 적은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뭐 크게 노리시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BJF 리테일도 3% 정도 올랐습니다. 이렇게 편의점주 그리고 마트 관련주 쪽 불황에는 올라갈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불황일 때 좀 잘 가는 종목들이 게임주입니다. 게임주들은 뭐 예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뭐 불황일 때 잘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문데 불황일 때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.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게임주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넥슨 게임즈, 넷마블, 뭐 크래프톤 이쪽은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고 8월 25일날 게임스컴이 있습니다. 독일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신작 게임 발표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이고 시프트업은 이번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. 뭐 지금 막 유명해진 게임은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고 원래 이제 니케라는 모바일 게임이 매출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요런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 한번 보실 수 있고요. 자, 차트로 봤었을 때 금요일날 시프트업이 좀 잘 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이제 21선 자리가 나올 겁니다. 21선 자리 나오면은 21선 자리 위에 안착했었을 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21선 자리 나오면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21선 자리가 지금 몇 거래일 한 3일 정도 있으면 이제 월, 화, 수, 수요일날 정도 되면은 21선 자리가 좀 나오겠네요. 자, 그리고 넷마블도 금요일날 시장 흐름 대비 괜찮았죠. 이렇게 좀 박스권 올라와 주는 모습.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나
추세 우상향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대비 괜찮은 거예요. 뭐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거,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, 엑스게임즈는 목요일날 한번 급등 나왔다가 금요일날은 소폭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흐름 괜찮고 좀 눌리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퍼스트 디센던트 뿐만 아니라 뭐 블루 아카이브, 그리고 중국에 출시한 던파 모바일까지도 매출이 다 잘 나오고 있고, 게임스컴 출시작이 카전이라고 있습니다. 그런 것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뉴스랑 이 종목들께 설명해 드렸는데, 뭐 저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 시 수익을 좀 챙겨놓고 현금화 했다가 오히려 좀 한 번 더 기다리는 전략, 그렇게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,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. 요즘은 단타를 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하시더라도 일단 소액으로 좀 어느 정도 해보시고, 너무 욕심 내려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기회를 기다리셨다가 잡아보시면, 또 항상 그랬어요.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면 그게 기회였어요. 하락장이 오면은 여기선 굉장히 공포스러운데, 요런 자리에서 이제 버텨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에서 돈을 버는 거지,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. 이거는 뭐 자주 설명해 드렸고,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또 이런 하락장을 또 경험해 봐야지 또 이런 상승장도 먹을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좀 하락장이 오더라도 너무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.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시장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